우리가 매일 보는 저 태양, 그 표면에서 불과 6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인류가 만든 탐사선이 접근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죠. 태양이 뿜어낸 물질이 우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시 태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태양의 모든 상식이 뒤집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태양을 이토록 집요하게 관찰하는 걸까요? 오늘은 인류가 태양 표면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양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의 속도로 8분 19초가 걸리는 거리죠. 그런데 2024년 12월 파커 솔라 프로브 탐사선이 태양 표면에서 겨우 61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까운 거냐면 태양 반지름의 약 9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인류 역사상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파커 솔라 프로브가 포착한 건 뭐였을까요?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태양 대기층인 코로나에서 엄청난 양의 플라즈마가 우주로 폭발하듯 튀어나가는 거죠. 한 번에 수십억 톤의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게 초속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물질의 일부가 우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유턴해서 다시 태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태양의 자기장 때문입니다. 태양 표면에서 뻗어나온 자기장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자기장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코로나 질량 방출로 튀어나간 플라즈마 입자들이 이 자기장 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어떤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다시 태양 쪽으로 꺾여 있으면 그대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부메랑처럼요. 이 발견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지는 입자의 폭풍 속에 있습니다.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이 입자 흐름은 평소에도 초속 400km에서 500km로 지구를 스쳐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하면 이 속도가 초속 2000km를 넘어서죠. 만약 이런 폭풍이 지구를 직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지금 이 시기는 태양 활동 극대기입니다. 태양은 약 11년을 주기로 활동이 활발해졌다가 조용해지기를 반복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활동이 가장 격렬한 시기거든요. 태양 표면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흑점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태양 폭발도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파커 솔라 프로브는 이 극대기 동안 태양 대기의 난폭한 움직임을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영상 속 태양은 우리가 아는 그 조용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에서 플라즈마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며 소리 없이 폭발하고 뜨거운 가스 덩어리가 수십만 킬로미터 높이로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게 섭씨 수백만 도가 넘는 온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참고로 태양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인데 그 위 대기층인 코로나는 오히려 100만 도에서 200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왜 표면보다 대기가 더 뜨거운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태양의 극지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태양을 주로 적도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태양 적도면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의 북극이나 남극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솔라 오비터라는 탐사선이 역사적인 관측을 해냈습니다. 솔라 오비터는 태양 적도면 아래로 17도 각도까지 궤도를 기울여서 남극 지역을 최초로 상세하게 촬영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예상을 뛰어넘는 복잡한 자기장 구조였죠.
태양의 극지역은 자기장의 극성이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개의 활동 영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흑점이 집중된 부위들이 극지역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왜 극지역을 관측하는 게 중요할까요? 태양의 자기장은 약 11년마다 뒤집힙니다. 북극과 남극의 자기 극성이 바뀌는 거죠. 이 반전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극지역의 자기장 변화를 추적해야 하거든요. 솔라 오비터가 보내온 데이터는 바로 이 자기장 반전 메커니즘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태양 극지역의 자기장 구조를 이해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주 기상 예보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태양 폭풍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날아올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26년 여름에는 나사의 선라이즈 임무가 시작됩니다. 큐브셋 6대를 우주에 띄워서 하나의 거대한 가상 전파 망원경을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이 망원경으로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을 입체적으로 관측하면 지구로 향하는 입자 폭풍의 경로를 훨씬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면 어떻게 될까요? 1859년에 캐링턴 이벤트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 폭풍이 지구를 덮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신 시스템이 마비되고 밤하늘에 오로라가 적도 근처까지 내려와서 보였죠. 만약 그 정도 규모의 폭풍이 지금 일어난다면 전 세계 통신망과 전력망이 몇 주에서 몇 달간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들이 궤도에서 이탈하거나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태양을 24시간 감시합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플라즈마의 속도와 온도, 자기장 강도를 직접 측정하고 솔라 오비터는 태양을 입체적으로 관측하면서 극지역의 변화를 추적하죠. 두 탐사선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합치면 태양 대기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현상의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가 측정한 태양풍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태양 코로나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굉장히 거칠거든요. 마치 경류처럼 소용돌이 치고 뒤섞이면서 날아갑니다. 이 난류 구조 때문에 태양풍이 우주 공간에서 가속되는 겁니다. 처음엔 초속 수백 킬로미터였던 속도가 지구 궤도 근처에서는 초속 700km까지 빨라지죠. 태양 대기의 온도가 왜 표면보다 높은지에 대한 답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기장 재결합이라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태양 표면에서 뻗어나온 자기장 선들이 코로나에서 서로 교차하고 끊어지면서 다시 연결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가 코로나의 플라즈마를 수백만 도까지 가열하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태양 표면에서 스피큘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태양 대기층 중 하나인 채층에서 플라즈마 기둥이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건데 높이가 1만 킬로미터까지 올라갑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 스피큐들이 초속 100km 속도로 치솟았다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사라집니다. 2017년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스피큘은 중성 입자 때문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태양은 대부분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전기적으로 대전된 입자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런데 태양 대기 일부에는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 입자도 섞여 있습니다. 이 중성 입자들이 대전된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힘을 가하는데 이게 플라즈마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기장의 구속을 받지 않는 중성 입자가 오히려 자기장에 갇힌 플라즈마를 탈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태양 표면을 자세히 보면 쌀알무늬처럼 생긴 작은 세포들이 끊임없이 모양을 바꿉니다. 이걸 과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하나가 지름 1000km 정도 됩니다. 한국 땅덩어리보다 큰 크기죠. 이 과립들은
태양 내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가스가 표면에 도달해서 식으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의 꼭대기 부분입니다. 밝은 부분이 올라오는 뜨거운 가스이고 어두운 테두리가 식어서 내려가는 가스거든요. 이 과립들의 수명은 평균 20분밖에 안 됩니다. 20분마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과립 안에서 가스가 움직이는 속도는 초속 7km가 넘습니다.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표면에서는 끊임없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파가 태양 표면 전체에 파동을 만들어내고 이 파동이 위쪽 대기층으로 전달되면서 코로나를 가열하는 데 기여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태양 흑점은 왜 생길까요? 태양 내부의 자기장이 표면으로 뚫고 나오는 지점이 흑점입니다. 자기장이 특히 강한 곳이죠. 강한 자기장이 대류를 억제해서 열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 그 부분의 온도가 주변보다 낮아집니다. 주변이 6000도인데 흑점은 4000도에서 4500도 정도거든요. 온도가 낮으니까 덜 밝아 보이고 그래서 검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죠. 흥미로운 건 흑점이 많은 지역에서 태양 폭발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가 관측한 영상을 보면 흑점 주변에서 플레어가 터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기장이 복잡하게 얽힌 곳에서 갑자기 재결합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거든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렇다면 태양 폭발로 방출된 입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일부는 자기장을 따라 다시 태양으로 돌아옵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가 처음 포착한 이 유턴 현상은 태양 대기가 단순히 물질을 우주로 내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치 거대한 분수처럼 물질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코로나에는 또 다른 신비한 현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레인, 즉 코로나의 비입니다. 태양 폭발로 코로나까지 튀어 올라간 플라즈마가 식으면서 다시 표면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게 마치 비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이 비는 수백만 도의 온도를 가진 플라즈마 비입니다. 자기장 선을 따라 떨어지기 때문에 궤적이 곡선을 그리죠. 태양 대기에는 코로나 홀이라는 어두운 지역도 있습니다. 코로나 홀은 자기장 선이 열려 있는 곳이거든요. 닫힌 자기장 선은 태양 표면에서 시작해서 다시 표면으로 돌아오지만 열린 자기장 선은 우주 공간으로 쭉 뻗어나갑니다. 코로나 홀에서는 태양풍이 훨씬 빠른 속도로 방출되는데 초속 800km까지 나갑니다. 이 고속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과 부딪히면 오로라가 만들어지죠. 오로라는 태양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대전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극지방 상공으로 들어오면서 대기 중 산소나 질소 원자와 충돌하는데 이때 원자들이 에너지를 받아 빛을 냅니다. 초록색 오로라는 산소가 내는 빛이고 붉은색이나 푸른색은 질소가 내는 빛이거든요. 만약 태양 활동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풍이 사라지고 오로라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지구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약해집니다. 태양풍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이라는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태양풍이 약해지면 더 많은 우주선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는 지금도 초당 400만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복사와 대류를 통해 표면까지 올라오는데 수십만 년이 걸리죠.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빛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빛입니다. 광자 하나가 태양 중심에서 표면까지 나오려면 수없이 많은 원자와 부딪히면서 방향을 바꿔야 하거든요. 태양의 남은 수명은 약 50억 년입니다.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시기는 앞으로도 수십억 년 더 이어지죠. 하지만 언젠가 중심부의 수소가 다 떨어지면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때가 되면 태양의 크기가 지구 궤도 근처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바깥층을 우주로 날려보내고 중심부만 남아서 백색 외성이 되겠죠. 하지만 그건 아득히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순간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와 솔라 오비터가 보내온 데이터는 태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천체라는 걸 알려줍니다. 태양 폭풍 하나가 지구 문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죠.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우주 전체에 흩어진 수천억 개의 별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태양은 평범한 황색 외성입니다.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고 그중 상당수가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거든요. 태양을 이해한다는 건 우주를 이해하는 첫걸음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태양 대기에서 플라즈마가 유턴하는 그 순간, 수백만 도의 코로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찰나, 스피큘이 치솟았다가 사라지는 그 10분 동안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 현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까요? 태양은 46억 년 전에 탄생해서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태양은 수많은 행성을 품고 그중 하나의 행성 위에서 생명이 싹트는 걸 지켜봤죠. 그 생명체 중 하나가 이제 탐사선을 만들어 태양에게 직접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파커 솔라 프로브가 태양 코로나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그건 단순히 과학 임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죠. 태양에서 만들어진 원소로 이루어진 탐사선이 태양에서 방출된 빛을 받으며 성장한 문명이 만든 기계가 다시 태양에게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순환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태양 표면에서 6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세계였죠. 폭발하는 에너지, 유턴하는 물질,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춤, 그 모든 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빛을 우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관찰하는 이유는 단지 태양 폭풍을 예측하거나 자기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별의 먼지에서 시작해서 별을 연구하는 존재가 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죠. 태양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